자연계에선 수많은 빛깔의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롱한 푸른빛을 자랑하는 공자, 푸른 깃털로 치장한 앵무새, 그리고 파란 음낭을 가진 원숭이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얘네, 그리고 파란 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파란 색소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학 드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가짜다. 파란 색소 따위는 없다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척추동물은 파란색 색소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멜라닌이란 갈색 색소는 광범위하게 분포하죠. 특히 사람은 붉은색 계열인 페오멜라닌과 갈색 계열인 유멜라닌 색소를 지니고 있어 유멜라닌을 많이 함유한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나 갈색을, 페오멜라닌을 많이 함유한 머리카락은 붉은 빛을 띱니다. 입술, 젖꼭지, 생식기 등 몸의 부위마다 색깔이 다른 이유 또한 각 부위에 존재하는 페오멜라닌과 유멜라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척추동물인 조류도 대부분 멜라닌을 지니고 있지만 파란색이나 짙은 녹색 색소는 만들지 못합니다. 많은 분이 알다시피 홍학의 붉은색도 이들이 직접 만든 색소가 아니라 먹이를 통해 베타카로틴이란 붉은 색소가 체내에 쌓여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다면 새들이 지닌 이 휘황찬란한 색들은 다 뭘까요? 그 답은 색소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색의 깃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깃털을 이루는 케라틴 단백질이 특정 모양의 나노 구조로 된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구조로 인해 짧은 파장의 빛이 간섭이 되거나 산란돼 우리 눈에는 깃털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이처럼 색소 없이 구조만으로 나타나는 색을 구조색이라고 합니다. 산란과 간섭, 중첩 등으로 나타나는 구조색은 파란 색소 분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아도 빛의 산란으로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물에 파란 색소 분자가 녹아있지 않아도 빛의 산란으로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리고 놀랍게도 척추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계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파란색은 진짜 색소가 아닙니다. 푸른 날개로 유명한 모르포나비나 파란 왕관나비, 또 푸른색 타란툴라 역시 모두 구조색의 결과죠.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렇게 독특한 모양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구조가 파란색 계열의 빛을 산란시켜 우리 눈에는 파란 날개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구조색의 특징은 알코올 같은 물질을 부어서 표면 구조의 빈틈을 채우고 구조를 변형시키면 색깔이 확 변해버린다는 거죠. 한편 동물들이 지닌 선명한 녹색도 대부분 구조색입니다. 이 앵무새의 녹색 깃털 또한 깃털에 들어있는 프시타코폴빈이나 빨간색에서 노란색 범위의 색소에 깃털의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파란색이 더해졌기 때문이고, 영롱한 에메랄드 호랑나비의 초록빛 날개도 날개 표면을 덮고 있는 그름 모양의 키틴질 구조의 중심에서 반사되는 노란빛과 측면에서 반사되는 푸른빛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죠. 그리고 서양인에게서 주로 보이는 파란 눈도 구조색입니다.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홍채의 표면은 반투명한 기질과 그 안쪽에 멜라닌 색소가 분포한 상피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피세포층에 멜라닌이 많으면 홍채는 대부분 빛을 흡수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고, 반대로 상피세포층에 멜라닌이 없거나 적으면 여기서 파란빛이 산란하면서 홍채가 파랗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물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파란 눈도 모두 색소 때문이 아닌 구조색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마저도 구조색입니다. 예전에는 카멜레온이 다양한 색소세포를 만들어 채색을 바꾼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2015년 제네바 대학교의 밀린코비치 교수는 카멜레온의 채색 변화는 피부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이들의 피부세포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겉은 색소가 있는 세포층이고 그 아래에는 나노 구조의 피부층이 있습니다. 이 나노 결정의 피부층이 평상시에는 이완돼 있다가 흥분 상태가 되면 이렇게 수축하거나 구조가 달라지고, 구조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의 파장도 달라져 색이 변하게 되는 거죠.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도 환경에 따라 구조색을 바꿉니다. 이 곤충의 날개 껍질에는 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다공성 구조가 깔려있고, 습도가 낮을 때는 이 구멍에 공기가 들어차게 돼 황색빛을 산란시켜 날개가 노랗게 보이지만, 반대로 습도가 높아지면 이 구멍에 물분자가 들어차 구조가 바뀌면서 날개 색깔도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구조만으로 색을 바꾸는 동물도 신기하기 그지없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생물들의 구조색 원리를 가로채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인간의 과학기술이죠. 서강대 기계공학과의 한 연구팀은 장수풍뎅이 껍질 구조에 착안해 전원장치 없이 습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습도계를 개발하는가 하면, 카멜레온처럼 별다른 염료 없이 전기 자극만으로 색이 변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일본 테이진 섬유회사는 모르포나비의 파란 구조색에 착안해 세계 최초로 청색 염료 없이 파란색을 띠는 모르포텍스를 개발했죠. 이는 염색 공정이 없어 섬유 제작에 드는 비용과 산업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글로리오사 보석풍뎅이의 반짝이는 구조색을 응용해 집회에 사용되는 위조 방지용 띠나 도색용 페인트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연계에는 정말 파란색 혹은 녹색 색소를 지닌 동물은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자연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블루텐 같은 대부분의 푸른색 물고기들은 구조색 덕분에 파랗게 빛나지만 일명 만다린 피쉬로 불리는 이 물고기와 사촌지간인 이 녀석은 척추동물 중 거의 유일하게 진짜 파란 색소를 만드는 레어종이죠. 실제로 1995년 고다와 후지 두 과학자는 이 두 물고기에서 시아노포어라는 청색 색소포를 검출했습니다. 어떤 인터넷 자료에서는 푸른 독화살 개구리가 파란 색소를 지닌 유일한 척추동물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실제 밝혀진 사실과는 조금 달랐던 겁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기니 투라코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류 중 유일하게 진짜 녹색 색소를 지닌 새입니다. 이들은 투라코 베르딘이란 구리가 많이 포함된 녹색 색소를 지니고 있는데 과일이나 꽃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구리를 축적해 이 색소를 합성하죠. 특히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파란 색소를 직접 만드는 동물들은 1%가 채 안 되고 식물 역시 10%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생물들이 색소가 아닌 구조를 통해 파란색을 띠게끔 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파란 색소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설명, 또 수억 년 동안 획득하지 못한 파란 색소 유전자를 새롭게 획득하는 것보단 표면의 구조를 바꿔 파란빛으로 무장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설명 정도가 있을 뿐이죠. 과학이 밝혀낸 산란으로 반짝이는 푸른빛 생명, 여기엔 파란 하늘이 물들고 푸른 물결이 찰랑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